67쪽에 대기 중에 수증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맞고요. 이거는 포화 수증기량은 포화 상태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이다. 공기 1kg당 얼마 있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 이야기고, 포화 상태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실제 수증기량보다 많다. 근데 지금 같다라는 거죠. 포화 상태라는 거는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같아져서 포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때는 같아야 되는 거죠.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다. 실제 수증기량, 온도가 똑같아도 실제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이 높습니다. 이슬점이 20도씨고 얘는 이렇게 따라가면 10도씨고, 실제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이 높은 거야. 이슬점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실제 수증기량과 같다. 그러니까 어떤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실제 수증기량과 같다. 이게 맞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3번 답이고, 자, 3일 동안 놓아두면 얘는 계속 날아가니까 이렇게 많은 공간으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지만, 그러니까 물론 맑은 날에 실험하긴 해야 되는데, 얘는 여기는 안에가 이렇게 갇혀있기 때문에 포화 상태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가의 비커는 물의 양이 계속 줄어들고, 수조 속의 공기는 포화 상태에 도달하고, 3일이면 충분한 시간이죠. 3일 후 남아있는 물의 양은 나가 가보다 많다. 나가 더 많죠. 가는 계속 증발이 됐을 거니까. 5번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좀 가열하면은 이제 이게 수증기가 이렇게 있는 상태일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찬물에 넣으면 이렇게 뿌옇게 됩니다. 왜냐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포화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고, 찬물에 넣으면은 온도 낮아지고 포화 수증기량은 감소하는 거죠. 온도 낮아지면. 그러면은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면 뿌옇게 음결이 시작되면서 뿌옇게 흐려진다. 4번에 A 공기는 불포화 상태이라 A 공기는 포화 상태죠. 포화 상태. B 공기는 실제 수증기량은 포화 수증기량과 같다. 지금 요 점 찍힌 데가 실제 수증기량인데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이랑 같은 거고, C 공기는 실제 수증기량은 D와 같다. C 실제 수증기량 이 정도고요. D 실제 수증기량 이 정도이기 때문에 같은 게 아니죠. D 공기를 포화시키려면 27.11kg의 g/kg의 수증기를 더 공급해야 된다. 아니죠. 여기에서부터 이만큼만 더 공급하면 되니까 이만큼 공급하는 게 아니죠. D 공기의 이슬점은 30도씨다. D 공기는 쭉 낮아지다 보면은 포화 상태에 이르를 때 온도가 10도씨입니다. 10도씨.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A에서 D 중 이슬점이 가장 높은 공기와 가장 낮은 공기를 순서대로 쓰는 것은, 이슬점이 높은 거는 지금 실제 수증기량이 높은 애야. 얘는 이슬점이 30도씨야. 얘는. 나머지 애들은 얘는 20, 얘는 10 이렇게 있습니다. 이슬점이 가장 높은 공기는 지금 A. 그 다음에 이슬점이 가장 낮은 공기는 이제 D. D는 10도씨. 이슬점 가장 높은 공기는 A. AD 2번. 그 다음에 자, 요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요. C 공기를 1kg이 아니라 공기가 지금 4kg으로 되어 있으면 4kg. 걔를 10도씨로 낮췄을 때 응결량은 얼마냐? C 공기는 지금 실제 수증기량이 요거 읽으면 되는데 요거 14.7인 겁니다. C 14.7인데 10도씨로 낮췄을 때 포화 수증기량이 7.6이기 때문에 7.6만큼은 수증기고 나머지 7.1만큼은 응결량이야. 응결이래.
근데 얘가 이런 거예요. 이 단위가 이런 거죠. 1kg당 7.1g이 응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산한 거는. 근데 공기가 4kg 있잖아요. 4kg. 곱하기 4를 해주셔야 돼요. 28.4g이 전체 응결량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4g. 이해 가시나요? 곱하기 4 왜 하는 줄 아셔야 되는데, 공기 1kg당으로 써져 있는 거죠. 기준들이 다. 그래서 공기가 4kg 있다면 그 4배, 내가 계산한 거에 4배만큼 더 생깁니다. 자, 포화 수증기량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실제 수증기량이죠. 실제 수증기량. 이슬점. 온도가 낮아지다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같아져. 그때 온도가 25도씨. 25도씨가 이슬점이고, 이 공기 2kg이네. 2kg. 걔를 15도씨로 낮췄을 때 응결량은, 지금 실제 수증기량이 20인데 15도씨로 낮추면 포화 수증기량이 10.6이에요 10.6을 빼면 9.4인가요? 9.4g이 응결이 될 텐데, 이게 1kg일 때는 9.4g이에요. 근데 2kg이기 때문에 18.8g이 응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도씨가 이슬점이고요. 18.8g이 응결량이 됩니다. 자, 상대 습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포화 상태인 공기의 상대 습도는 100%이다. 맞아요. 상대 습도는 100%가 되고,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습도는 상대 습도입니다.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기온이 높을수록 상대 습도가 높다. 그러니까 실제 수증기량은 일정한데 기온이 높다라는 거는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포화 수증기량. 이제 상대 습도 구하는 식이 포화 수증기량 분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야. 근데 얘는 일정한데 얘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증가. 그러면 낮아지는 거죠. 상대 습도는 낮아집니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기온이 일정할 때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상대 습도가 높고, 맑은 날 상대 습도는 기온 변화와 대체로 반대로 일어나죠. 왜냐하면 기온이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상대 습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자, 상대 습도, 요 중에 제일 상대 습도 높은 건 A예요. A. 포화 상태니까 100%. 그러면은 이제 비교해야 되는데, 이거 분의 이거가, 요거 분의 요거가 곱하기 100 하는 게 상대 습도야. 그럼 이제 요 중에 제일 그 상대 습도 높은 애가 B고요. 그러면 C랑 D 중에는 C가 더 높은 거예요. 왜냐면 실제 수증기랑 똑같은데 포화 수증기량이 작잖아. 그럼 이의 둘 중에는 D가 더 높은 거예요. 2는 지금 실제 수증기량이 작기 때문에 A, B, C, D 이 순서대로네. 1번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기온이 10도씨인 공기 500g이네. 500g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500g인지 얼마인지. 고기에 수증기가 1.9g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1kg이면 3.8g이 들어있겠지, 그죠? 1kg 기준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온이 10도씨일 때 포화 수증기량이 7.6이야. 읽어보시면. 그럼 7.6분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 이제 50% 이렇게 되겠네. 이해 가세요? 이게 500g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1kg으로 바꿔주셔야 돼. 3번 답이고요.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B보다 실제 수증기량이 많다. B가 더 많네요. 예, 위에 그림 보면 그죠? B가 더 실제 수증기량 많죠. A는 B가 더 많고요. B는 C보다 포화 수증기량이 많다.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 보는 거야, 온도. 근데 B와 C가 온도가 똑같기 때문에 예, 포화 수증기량 같은 거고요. C는 D보다 이슬점이 높다. C랑 D랑 실제 수증기량이 똑같기 때문에 이슬점은 둘 다 10도씨로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D는 E보다 건조한 공기이다. D가 습도가 더 높죠. 지금 D 온도가 똑같은데 예, D의 실제 수증기량이 더 많기 때문에 D가 건조한 게 아니죠. E의 온도를 낮추면 상대 습도가 높아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E의 온도를 낮춘다라는 말은 뭐냐면, 얘가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면 실제 수증기량은 똑같은데 예,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예, 상대 습도가 높아지죠. 5번이 답이고요. 말들이 어렵죠. 말들을 잘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씩 따져보면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자, 기온이 20도씨이고 이슬점이 15도씨인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 양을 쓰시오. 자, 20도씨고 15도씨구나. 20도씨인데 이슬점이 15도씨구나. 이슬점이 15도씨라는 거는 실제 수증기량이 지금 10.6이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실제 수증기량이랑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랑 같아. 그래서 그런 문장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슬점에서 포화 수증기량이랑 같아. 그래서 지금 이슬점이 15도씨라는 말은 포화 수증기량이 10.6이잖아. 실제 수증기량이 10.6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온도는 얼마죠? 지금 온도는 20도씨네. 그런데 공기 1kg 들은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 물어봤으니까 그건 10.6이죠. 10.6g. 지금 물어본 게 이제 실제 수증기량 물어본 거거든. 예, 10.6g이죠. 기온이 30도씨 공기 3kg 속에 이만큼이 들어있을 때 습도는 얼마냐? 3이지, 3 지금. 그럼 1kg으로 이거를 환산을 해주셔야 돼요. 예. 그 3으로 나누면 10.6이네. 3으로 나누면. 자, 상대 습도. 근데 지금 기온은 몇 도씨? 30도씨. 자, 그러면 습도 포화 수증기량 분해 30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분해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 그 30%보다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30분의 10이면은 30%잖아. 근데 얘가 분모가 작으니까 나눠 보셔야 되겠지만 약 39% 나올 것 같습니다. 50%가 되진 않고 실제로 나눠 봐야지 뭐 정확하긴 하겠지만 약 39%. 2번. 그 다음에 14번에 기온이 25도씨이고 상대 습도가 80%인 공기 2kg의 기온을 10도씨로 낮췄을 때 응결량은 몇 g이냐. 그러니까 실제 수증기량을 구해야 돼. 지금 실제 수증기량을. 예. 근데 기온이 현재 25도씨이기 때문에 25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20입니다. 위에 표에. 그 다음에 공기 2kg으로 뭐 할 거는 이제 좀 나중에 할 거고, 실제 수증기량 X라고 하면 그 곱하기 100을 했더니 80이 나온다. 이게 습도 식이죠. 예. 이게 습도 식이야. 지금 25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20이죠. 지금 20인가요? 20에 써있죠. 그러면 얘가
16이네요. 네. 지금 실제 수증기량이 16g/kg이야.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10도씨로 낮춘대. 10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7.6이에요. 그럼 일단 지금 전부 다 1kg당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1kg당으로. 10에서 10.6은 수증기고, 나머지 5.4는 응결될 거야. 근데 1kg당으로 계산한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맨 나중에, 근데 공기가 2kg이었어. 곱하기 2 해줘야 돼. 10.8g. 그런 게 없네. 빼기를 잘못했나요? 10도는 7.6이에요? 그래요? 잘못 봤어요. 10도구나. 15를 내봤구나. 7.6이군요. 7.6 다시. 자, 10도씨로 하네요. 7.7.6이네요. 그러면은 8.4g인데 거기에 2배 16.8g. 4번이 답입니다. 좀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도 할 수는 있고요. 공기 2kg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를 맨 나중에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겨울철 밀폐된 방 안에서 난로를 피웠을 때 변화로 오른 거. 포화 수증기량 증가한다. 난로 피웠다라는 말은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기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죠. 기온 높아지니까. 이슬점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밀폐된 방이기 때문에 수증기 공급이나 이런 게 안 돼. 수증기가 일정한 거야. 실제 수증기량 일정하면 이슬점은 변화가 없는 거고, 낮아지는 게 아니라 변화 없는 거고. 상대 습도 높아진다. 상대 습도 낮아지죠. 왜냐면 기온이 올라가니까 포화 수증기량 증가하는데 실제 수증기량은 그대로니까 낮아지죠. 전체적인 값이 낮아지죠. 1번 답이고요. 수증기량이 일정한 밀폐된 실내에서 냉방을 할 때 증가하는 거. 거꾸로인데 위에랑. 냉방한다라는 거는 증가하는 걸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기온이 당연히 낮아지는 거고, 그럼 포화 수증기량 낮아지는 거고, 이슬점은 그냥 일정한 거고, 밀폐된 방이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왜냐면 포화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인데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실제 수증기량은 그냥 일정한 거죠. 전체적인 값은 증가하겠죠. 상대 습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루 동안인데 이런 날은 이제 맑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슬점이 별로 변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슬점입니다. 이슬점. 맑은 날이고, 온도가 이제 그 새벽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이게 기온이죠. 기온과 반대로 이제 그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는 게 이제 습도고요. 습도. 그래서 요거는 맞고, 맑은 날입니다. 맑은 날. 이거 지금 이슬점 변화 없다라는 거 수증기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기온이 높아지면 상대 습도 낮아진다. 기온이 높아지면 상대 습도 낮아진다. 상대 습도가 가장 낮을 때는 이게 기온 그냥 높을 때거든요. 하루 중 값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이슬점이에요. 이슬점은 제일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거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거 C 별로 변화 없는 겁니다. A나 B가 훨씬 더 크게 변하는 거죠. 5번 답이고요. 구름 생성 과정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일단 처음에는 알아요. 처음은 상승하다 보면은 팽창을 해요. 주변에 기압이 낮아져서. 단열 팽창했을 때 공기가 기온이 하강합니다. 기온이 하강하다가 이슬점에 도달해요.
그럼 그때 수증기가 응결되고 그래서 이제 구름이 생성이 되죠. 다나가 바라마. 예. 4번 되시죠? 19번에 옳지 않은 거. 공기가 상승하면 주변 기압이 낮아져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지표면 근처에 공기가 많고 저 올라가면 없으니까 별로. 기압이라는 게 공기가 많아야지 기압이 커지는 거예요. 맞고요. 그러다 보면 팽창을 합니다. 단열 팽창. 상승하는 공기는 가 높이에서 포화 상태가 된 게 아니지. 나 높이에서 나 높이. 아직 수증기가 써있잖아. 말로 수증기라고. 나 높이에서 응결이 시작되고 구름이 만들어진 거고, 어느 기온의 공기덩어리가 상승할 때 공기덩어리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나의 높이는 낮아진다. 이거 맞는데, 만약에 수증기가 많으면 더 빨리 그 이슬점에 도달하겠죠. 그러니까 이슬점이 높죠. 이슬점이 높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도 돼. 그래서 수증기가 많을수록 구름이 더 낮게 형성이 되는 거 맞아요. 20번에 자, 구름 생성 과정인데 상승이 먼저야. 상승. 그 다음에 단열 팽창, 응결. 구름에서 가에서 공기 기온이 높아진다. 낮아지는 거다. 팽창하면 낮아지는 거. 나에서 공기의 상대 습도가 높아진다. 공기가 상승한다라는 게 이게 기온 상승한다라는 게 아니죠. 기온이 상승한다는 게 아니라 그 높이 상승한다는 뜻이지. 이게 상승은. 상대 습도는 상승하면서 높아지게 되어 있고, 다에서 물이 수증기로 변한다. 거꾸로죠. 다에서 공기 기온은 이슬점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3번이 맞아요. 상대 습도 높아진다. 그러네. 상대 습도 높아지죠. 그렇죠? 상대 습도 높아집니다.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면서 상대 습도 높아지죠. 다에서 공기 기온은 이슬점보다 높다. 응결이 시작할 때 이슬점에 도달하는 거죠. 이슬점 도달하는 겁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물을 조금 넣은 후 가압장치가, 처음에는 가압장치이기 때문에 누를 때는 공기가 들어오면서 누르면 압축이 돼. 근데 공기는 압축이 되면 기온이 상승해요. 기온이 상승한다라는 거는 만약에 뭐 물방울로 있던 애들도 증발이 되기 때문에 맑아집니다. 요때는 맑아요. 가압을 할 때. 근데 뚜껑을 여는 순간 여기 있던 애들이 빵 터지면서 나와. 이렇게. 이게 팽창을 팽창. 팽창하면 기온이 하강이에요. 기온이 하강해서 이슬점에 도달해서 뿌옇게 흐려져요. 그러니까 구름 생성 과정은 나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서 내부 변화, 기압은 하강하고 기온도 하강하고 뿌옇게 흐려진다. 5번이 답입니다. 22번. 근데 이 실험을 향연기를 넣으면 더 잘 돼요. 향연기는 수증기가 달라붙을 수 있는 응결 핵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에서는 뭐 하냐면 누르는 거죠. 이때는 압축이 되는 게 맞아요. 그때는 기온이 상승하고, 이때는 맑아. 이때는 여는 순간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이거는 열 때는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소화 수증기량이 감소하죠. 나에서 상대습도 높아진다. 그러면서 상대습도 높아지고, 향연기는 응결핵 역할을 해서 구름이 더 잘 생기게 해줍니다. 자, 23번에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를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구름 생성이 되려면 상승을 해야 돼. 상승. 일부가 가열하여서 상승할 때,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날 때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올라가요. 상승을 합니다. 이동하는 공기가 산을 타고 오를 때 마찬가지. 기압이 높은 곳에서 공기가 퍼질 때, 이건 뭐냐면 공기가 하강을 해서 사실 기압이 높은 거예요. 하강을 한 거예요. 하강. 상승하면은 요 기압을 재는 곳은 요 지표면이거든. 그러니까 지표면에 공기들이 많아지면은 기압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공기가 여기 모여서 이렇게 퍼져나간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고기압이다 이 소리야. 고기압. 고기압은 날씨 맑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상승을 해서 여기 저기압이 돼. 공기가 없어져.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럼 옆에서 이제 들어오거든 이렇게. 요런 경우는 상승 기류가 생기니까 이때는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요거 리을 빼고 기어 다른 거 기억 아니지 않아? 아 냉각이라도 있구나. 미안. 일부가 가열이 돼. 가열이 돼야 돼요. 냉각이 아니라. 니은 디귿 3번. 냉각이 되는 게 아니죠. 냉각이 되면 이제 하강 기류가 생깁니다. 냉각이 되면 상승을 해야지, 그 가열을 해야지 상승 기류가 생기고. 요거는 구름이 쌓여 있으니까 저근형 구름이라고 하고, 이거는 옆으로 퍼져 있네. 층은형 구름이고요. 자, 위로 솟은 모양으로 측은형 구름이다. 아니고 나에서 주로 서너기성 비 내린다. 가에서 그래. 가에서 이런 데서 이슬비 같은 게 내리는 거고, 가는 나보다 상승이 강할 때 생성이 되는 게 맞습니다. 빠르게 상승할 때 공기덩어리가. 그 다음에 강수. 구름이 있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비로 내리는 걸 강수라고 하는 거죠. 약하면 층운형 구름. 지표로 떨어지는 비나 눈을 강수라고 한다. 둘 합쳐가지고 강수라고 해요. 이건 강우, 강설, 뭐 합치면 강수. 자, 100만 개 이상 모여야 빗방울 된다. 이거 맞아. 이거 앞에서 잠깐 설명했는데 100만 개 정도 모여야지 빗방울 크기가 돼요. 저위도 지방에서는 구름의 온도가 주로 0도씨보다 낮아. 저위도가 적도나 이런 데입니다. 열대지방입니다. 열대지방. 그런 데는 0도보다 낮지 않아. 높아. 그래서 얼음알갱이만 있다. 아니고 물방울로만 되어 있어.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에서는 구름 속에 얼음알갱이에 수증기가 달라붙어 점점 커졌다. 맞아요. 이런 거는 빙정설. 자, 26번에 지금 잘 그림 보시면 0도씨 여기 위로 올라가면 영하다 이런 소리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더 온도가 낮아지는 거니까. 여기는 지금 영상이 영상.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병합설의 의미고, 구름의 온도가 0도씨 이상이고 얼음알갱이는 존재하지 않고요. 지금 이와 같이 내리는 비를 따뜻한 비가 되는 거 맞아요. 고위도 지방에서 내리는 비가, 고위도는 이게 춥죠. 고위도가 추운 거다. 크고 작은 물방울이 서로 부딪혀서 흩어진다. 이거 병합설이야. 병합설. 자, 요거는 이제 그 중위도나 고위도, 저위도 아닙니다.
A는 얼음알갱이가 물방울로 이루어졌다. 근데 A는 A 위층은 빙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차가워가지고요. 40도씨 이하로 떨어지는 건데 빙정만 있는 거예요. 빙정. 여기에 빙정도 있고 물방울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B층에. B층에서는 얼음알갱이에 수증기가 달라붙어 얼음알갱이가 점점 커진다. 이게 맞고, B층에서 만들어진 얼음알갱이가 그대로 떨어지면 비가 아니라 그러면 눈이죠, 눈. 이와 같은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빙정설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지방이나 고위도 지방에서 비가 내리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구름 속에 물방울과 얼음알갱이가 함께 존재하고요.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합쳐져서 빗방울이 되어 무거워지면 떨어진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아니고 저위도. 지표의 기온이 낮으면 눈이 내리고 지표의 기온이 높으면 비가 된다. 맞네요. 녹아가지고 비가 되죠. 그 다음에 소수령 문제 29번. 자, A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들기 위한 방법 두 가지. 구체적으로 적으래. 예, 수치를 적어라 뭐 이런 거야. A를 15도씨까지 기온으로 낮춘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수증기 9.4 g/kg을 공급을 합니다. 이렇게 올려야 되죠. 포화 상태까지. A의 상대 습도를 구하는 식을 세우시오. 25도씨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20이고요. 실제 수증기량이 10.6 곱하기 100 퍼센트. B와 이슬점이 같은 공기를 고르시오. C죠, C.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량에 비례를 하죠. 실제 수증기량이 같을 때 같다 이럴까 그냥. 실제 수증기량이 같을 때 이슬점이 같습니다. 30번. 자, 오른쪽 그림은 맑은 날에 하루 동안의 기온 변화와 상대 습도 변화이다. 지금 한 새벽 6시 정도의 온도 제일 낮다가 이렇게 한 2시 정도, 3시 정도 했을 때 높죠? 니은이 기온이고, 기온과 이렇게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상대 습도. 기온이 높아질 때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되는지 쓰시오. 낮아지는 거죠. 까닭을 서술하시오.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쓰면 되고요. 가와 나는 어느 지방의 광수 과정이냐? 가는 저위도, 나는 중위도나 고위도. 빙정설, 나는 빙정설이죠. 가와 나의 강수 과정을 각각 서술하시오. 가는 물방울들이 합쳐져서
무거워지면 뭐 따뜻한 비로 내립니다. 나는 빙정이 수증기에 공급을 받아 커져서 내린다. 이 정도만 쓸게요. 근데 내려오다가 따뜻한 표면에서 녹아서 찬비가 되는 거죠. 빗방울이니까 그냥 이렇게 써야겠다. 그래서 빙정이 녹아서 찬비가 내린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실력 탄탄 문제는 잘 봐요. 이게 이슬점이 별로 변화가 없어요. 여기 요런 때는 사실 맑은 날이에요. 맑은 날. 근데 요게 이슬점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쵸? 요거는 수증기가 공급이 되는 거. 좀 약간 흐린 날이야. 흐린 날. 근데 여기 이슬점이랑 기온이랑 거의 같잖아. 요때는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야. 지금 비가 내리는, 비 오는 날 맞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기온이고 요게 지금 상대 습도인데 상대 습도도 거의 100% 가까이 되고 있죠. 여기. 그래서 1번 보기 맞아요. 비 오는 날 상대 습도가 가장 높다. 맞습니다. 비 오는 날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가장 적다. 아니죠. 예, 제일 많은 거고. 맑은 날은 흐린 날보다 이슬점 변화가 작다. 맞아. 맑은 날은 기온과 상대 습도 변화가 대체로 반대로 나타난다. 맞습니다. 이번에 자, 상승을 하죠. 이렇게 상승. 자, 지표면 일부가 근데 공통점 물어봤네요. 예. 상승한다라는 거죠. 상승. 상승하면 온도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죠. 5번이 공통점인 거고요. 자, 이게 요 구간에서는 빙정도 있는데 물방울도 사실 있어요. 이 물방울이 조금 약간 어려운 건데 하여튼 관행각 물방울이에요. 관행각 되었는데 냉각은 됐는데 아직 빙정은 안 된 거야. 아무튼 얘가 수증기를 공급을 해요. 그러다 보면 빙정이 커져. 얼음알갱이가. 그러다 무거우면 떨어지는 거죠. 빙정설이고 물방울에서 증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물방울에 수증기가 달라붙는 게 아니라 빙정에 수증기에 달라붙는 거고, 수증기가 승화하여 얼음알갱이가 된다. 맞죠? 예, 이거를 승화죠. 기체가 고체로 되는 거 승화죠. 얼음알갱이 크기 점점 커진다. 맞아요. 그러니까 얼음알갱이에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얼음알갱이 커지는 거야.